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2월 23일 새롭게 시작하는 2월의 마지막 주 월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용감하게 행동하라. 세상은 확신을 갖고 행동하는 사람을 위해 길을 비켜준다. 감스님들도 용감하게 행동하시는 2월 마지막 주 월요일이 되실 것을 조언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머릿속에 생각만 하지 마시고 작게라도 꼭 행동하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감사스마일이 지난 토요일날 겸재 정선 미술관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서울에 진짜 이런 미술관이 있나 할 정도로 너무 가까이 있었습니다. 가양동 쪽에 있었는데 양천 향교역 아시죠? 9호선 양천 향교역을 나오시게 되면 서울에 하나밖에 없는 양천 향교를 갖다 만날 수가 있고요. 바로 옆에 이제 겸재 정선 미술관이 있습니다. 꼭 주말을 이용해서 한번 다녀오실 것을 또 이야기 드리고요. 또 겸재 정선 미술관 바로 옆에 나지막한 산이 있어요. 궁산이라고 하던데 그 궁산 쪽으로 가서 보시게 되면 또 멋진 한강 조망도 되니까 꼭 감스님들 이번 주말에 한번 다녀오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스마일이 또 어제는 제가 금관을 갖다가 보러 경주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피곤한 상태이긴 하지만 너무 좋았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금관이 우리나라에 지금 7개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6개를 갖다가 한 곳에 모아서 전시를 갖다 하는 기간이 있었는데 어제가 마지막 날이었어요. 그래서 금관이 나온 신라의 이런 6개의 그 금관의 모습과 그리고 신라 금관의 권력과 이신이라는 신라 역사관에서 어제가 마지막 그런 전시 기간이었는데 감사스마일이 운이 좋게 감스님들 덕분에 제가 다녀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아시는 지인분께서 초대를 해 주셔가지고 다녀왔는데 어제 제가 JTBC 뉴스를 보니까 어제 마지막 날이어가지고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몰렸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뭐 10년 이후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또 전시를 갖다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던데 저는 10년 후고 지금 볼 수 있으면 지금 보아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다녀왔는데 너무 좋았다는 말씀 드리고 감사스마일이 오스모로에서 내부 영상을 갖다가 지금 한 20분 정도 찍었는데 제가 오늘 중에 편집해서 오후중에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혹시 못 보신 분들은 감스님들 중에서 신라 금관의 그 6개의 그 금관을 갖다가 꼭 한번 보시면 너무너무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금관은 천마총에서 나온 금관인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역사 속에서만 들었던 금관이 있었다라는 이야기, 또 트럼프 대통령이 금관을 선물 받았을 때 너무너무 기뻤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또 들으면서 직접 가서 현장에서 보니까 그 감동은 2배 이상이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2026년에 좋은 기운을 감스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립니다. 네, 다주택자 대출 연장 규제를 갖다 하겠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서울 아파트로 또 제한을 검토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갈라치기다. 그리고 비정상적인 규제는 한 번에 모두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먼저 소수에게 시작한 후에 전체로 확대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울 아파트 다주택자 다음은 이제 전체 다주택자로, 전체 다주택자 다음은 1주택자로 점진적으로 하지 그래야지만 일단 아직 국민들이 다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시작된다. 부디 감스님들만이라도 이런 것들을 꼭 아셔야 된다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소신껏 이야기 드리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다주택자 싫은 사람 하면 좋은 사람 손 안 들 거예요. 다 싫은 사람이면 손을 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또 전월세 저렴하게 쓰고 싶은 사람은 다 저부터서 만약에 전세나 월세 싸게 준다라고 하면 그렇게 사용하고 싶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살고 있는 우리는 만약에 이렇게 된다. 다주택자가 시장에 사라지고 또 전월세를 갖다가 저렴하게 공급할 수가 없다라는 이 사실을 꼭 잊으셔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PD수첩 훅폭풍 몸살리는 부동산 스타 강사들 2018년도 기사를 갖다가 감사스마일 오늘 이야기 드리는데, 또 최근에 또 몇몇 그 유명하신 또 상승론을 주장하셨던 분들의 그런 것들을 갖다가 지금 뭐 세무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어떻게 보면 2018년과 2026년이 거의 같아지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왜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이렇게까지 강하게 부동산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지만 진짜 이재명 대통령님도 이런 것들을 알아요. 그러니까 다주택자 죽이기를 갖다가 일단 말로 해가지고 무주택자들 표도 얻고, 또 노무현 대통령이라든지 문재인 또 정부 때처럼 집값을 폭등시켜가지고 양도세라든지 보유세 그리고 종부세를 올려가지고 국고를 충당할 수밖에 없다. 또 그렇지만 본인의 양지마을은 아마 재건축을 가장 먼저 시작을 할 거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제부터 신고가가 시작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말씀 드리면서, 민주당이 집권하면서 지금 아시겠지만 코스피도 지금 2000포인트, 2800, 뭐 3000도 넘지 않았는데 지금 5600이 1년도 되기 전에 넘었습니다. 그러면 집값만 오른다는 게 이상하죠. 거기에다 지금 정부가 규제로 압박하게 되면 더 오르게 됩니다.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런 이야기 안 드려도 뭐 노무현 정부 때라든지 문재인 정부 때를 봐서 아시겠지만, 문재인 정부 때가 정말 더 많이 상승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부디 감스님들만이라도 내가 서울과 수도권에 진짜로 내 몸 한 곳 누울 수 있는 그런 아파트를 사셔야 되고, 주식으로 돈을 벌거나 또 비트코인, 또 코인으로 돈을 벌게 되면 결국에는 안전한 부동산, 특히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를 갖다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꼭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문득 제가 토요일날 저희 이제 설악회원분들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로 이재명 정부에서 규제를 갖다가 만약에 해 나간다고 하면 지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택 가격, 그다음에 주택 수 같은 경우에서도 이런 것들을 차등 적용을 해야 되는데 왜 이런 것들을 하지 않을까요?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런 지금 논의를 지금 한다라고는 지금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아파트를 세 채 갖고 있는 거랑 그 다음에 비아파트를 세 채 갖고 있는 거랑은 분명히 차등 적용을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일단 이런 것들은 과거의 기준을 갖다가 지금까지 적용해서 쓰는 것보다는 분명히 조정이 필요한 그런 시기라는 말씀 드리면서, 많은 사람들은 지금 아파트, 특히 서울 아파트를 사기를 희망하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서울 아파트 주택 공급이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그리고 주택 종류별로 해가지고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과 빌라라든지 단독 다가구를 소유하는 사람들의 분명히 차등 적용을 갖다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감사스마일이 소신껏 이야기 드립니다. 감사스마일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제도 그런 신라 금관을 갖다 보면서도 많은 그런 생각을 가졌지만, 진짜로 감사스마일도 뜻하지 않은 이런 기회가 왔을 때 물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제 행동하는 사람이 있고 행동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감사스마일은 행동을 했고, 또 감스님들께 또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다는 말씀 드리면서, 제가 이런 뭐 차등 적용을 갖다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다가 저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또 전문가분들도 이렇게 갖고 계시는데, 우리가 지금 많은 분들이 그 다주택자, 2주택자 이상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85%가 1주택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주택자, 3주택자는 합쳐서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주택자 겨냥한 규제 폭탄은 지금 현실을 갖다가 거의 모르는 것이다. 그래서 서울주택 350만 호 절반이 임대고요. 전월세를 갖다가 만약에 줄이게 되면 시장은 더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을 갖다가 부디 이재명 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아시고 이런 것들 정책 반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꼭 이런 것들을 조언을 갖다가 귀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규제 정책이 너무 포괄적이고요. 3주택 이상을 동일하게 묶어가지고 종부세라든지 양도세 페널티를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잡고 싶은 투기적 다량 보유자는 따로 있다. 그 집단을 정밀하게 정의하면서 세제라든지 거래 허가를 차등 적용해야 되고, 앞서서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아파트와 비아파트를 갖다가 차등 적용하고 지역별로 해서 이런 것들을 차등 적용하는 분명한 이런 세제나 아니면 이런 거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조금 완화를 해야지만 시장이 되살아날 수 있다는 말씀을 감사스마 이야기 드리면서
본론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시는 분들이 20분이 조금 많다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감사스마일 정말 고민하고 있는데, 핵심 주제를 하나만 가지고 10분에서 20분 사이로 또 이야기를 갖다가 하는 방법도 지금 강구를 하고 있고, 일단은 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다기보다는 그래도 이런 것들은 꼭 감스님들이 아셔야 될 그런 부분들을 제가 그래서 심사숙고해가지고 아침 방송 시간대 이야기를 드린다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일단 오늘 본론으로 한 3가지 이야기 드릴 텐데요. 정부를 믿어야죠. 그래서 집 사겠다. 설 부동산 민심은 극과 극이다. 라는 이 기사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6월 27일 이후에 우리가 일단 부동산 대책에도 계층이라든지 지역 체감이 지금 엇갈리고 있고, 또 무주택 상실감 확산이라든지 다주택 형평성 논란에 지금 점화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감스님, 앞으로 부동산, 특히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감사스마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는 아파트의 가격 자체가 이제 서울 상급지의 아파트 가격은 올라가는 폭이 좀 줄어들겠지만, 15억 이하에 있는 아파트 가격은 정말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 대출 규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중산층 서민들이 이제 집을 사기 위해서는 10억 이상이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제 9억 이하, 6억에서 9억, 또 6억 이하에 있는 아파트들이 지금, 사실 거래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고, 토지뿐만 아니라 토지가 아직 지정되지 않은 비규제 지역에도 지금 많은 이런, 수요가 지금 아마 설 명절 이후에 아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정비사업이라든지 보유세 향방을 놓고 기대라든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데, 감사스마일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해서 다주택자를 갖다가 지금 프레임을 씌워서 다주택자는 나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뒤집어 놓고 이야기를 좀 드리면, 왜 이렇게 하는 그 이면을 보아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 예를 들어서 대통령님 포함해가지고 정부의 고위 관계자분들은 올해 그리고 내년, 내후년 앞으로 3년간에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오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더 많은 수요가 몰릴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작년 7월부터 시행을 했는데, 그 25년도라든지 상반기라든지 24년도, 23년도는 그래도 돈이 조금 있거나 돈이 좀 없어도 대출을 이용해서 내 집 마련을 했지만, 지금은 진짜 종잣돈이 없으신 분들은 내 집 마련하기가 더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꼭 감스님들은 기억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설 이후에 이제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도 상승세 속에서 이제 정책 속도를 따라가지고 국지적인 이런 가격이 지금 많이 상승할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부동산 전문가 20인이 본 설 이후에 이제 부동산 정책 관련해가지고 감사스마일이 이제 전문가의 의견 포함해가지고 감사스마일이 생각하고 있는 앞으로 이제 부동산, 특히 아파트 가격이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아파트 가격이 지금 떨어지기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을 거다는 말씀드리면서, 부디 지방선거 이전에 감사스마일이 설명절 이전에 의사결정을 하라고 이야기했지만, 설명절 의사결정을 갖다 못하셨던 분들은 지방선거 이전에 의사결정을 갖다가 하실 것을 이야기 드리면서, 하반기에는 지금보다 매물이 더욱더 잠길 것이고요. 전월세 가격이 아마 상반기 때보다 더 많은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물이 나올 수가 있지만 수요자의 대출 규제라든지 또 토지로 인해 가지고 매매 안 될 가능성이 많고, 기존 매물 시장이 순환이 중요한데, 지방자치단체장이 만약에 선거가 민주당의 그 압승으로 일어나게 되면 더욱더 서울 및 수도권 주택시장 공급은 더욱더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정책 실패 답습이라는 시선을 극복해야 되지만,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도 문재인 정부처럼 이렇게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 그 통화량의 증가에 따라 가지고 유동성 증가로 해서 또 인플레이션까지 또 가세를 하기 때문에 공공과 민간의 투트랙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제 공공으로만 공급을 하겠다라는 이 이재명 정부의 이야기가 앞으로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릴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또 많은 분들이 3기 신도시라든지 서울 재건축 재정비,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갖다가 기다리고 있지만, 그것도 생각보다 빨리 되지 않을 것이고, 특히 또 3기 신도시도 온전한 내 것이 아니라
또 역세권에는 또 임대, 그 다음에 공공, 또 이제 나누명, 그 다음에 또 토지부, 토지 임대부 또 그런 주택이 공급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중산층 이하의 서민들은 일단 더욱더 내 집 마련하는 게 더 힘들어지고 또 내 집으로 인해 가지고 자산을 갖다가 조금 넓힐 수 있는 그런 기회조차도 줄어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윤지혜 팀장님의 지방선거 국면에서 우려되는 정책 실종과 세금과 대출을 통해서 외곽지와 지방에 대한 특별 우대가 필요하지만 이것들이 말처럼 쉽지 않고 앞서서 제가 이야기 드렸던 이제 차등 적용을 갖다 해 나간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이 그나마 조금 나은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지금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동결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대출금리는 또 올라가고 있는 기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지만 저는 금리도 아마 상반기 내에 한 차례는 또 인하될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미국 또한 지금 금리를 갖다 인하를 갖다 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 시장을 갖다가 좀 포괄적으로 넓게 보실 필요성이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지각비, 그 다음에 주식 지각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에게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지각비 얼마면 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각에 물리는 벌금을 뜻하는 지각비가 이제 과거 박정희 정권 시절 뉴스에 이제 등장을 했었고, 또 저희도 모임을 할 때 늦게 오면 이제 지각, 벌금을 갖다가 이렇게 부과를 갖다가 했었던 그런 것들로 이제 이어져 있지만, 최근에는 이제 이 재테크 은어로 해가지고 이제 주식 시장이라든지 부동산 시장에서 이런 지각비가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감수님들 중에서 지각비를 갖다가 좀 내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나는 지각비 내지 않고 그래도 제 이야기에 좀 귀를 기울여가지고 아무도 집 사지 않을 때 집장만을 하셨던 분들은 지각비보다는 오히려 이제 그런 이익을 갖다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때 내가 집을 샀더라면 그때 삼성전자 주식을 갖다 5만원일 때 샀더라면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행동하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그런데 감사스마일이 부동산 현장에서 또 오래 있어보고 또 아침 방송을 갖다가 이렇게 꾸준히 하다 보니까 제가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남들이 관심 갖지 않을 때 그런데 무언가 내가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나만의 그런 인사이트 부동산뿐만 아니라 공부를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는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만 해야 된다라는 이런 고정관념을 빨리 깨뜨리시고 20대든 30대든 40대든 저처럼 50대든 60대 70대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꾸준하게 그런 부동산뿐만 아니라 나만의 그런 공부를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제가 신라 금관을 갖다 보고 여러가지 역사적인 그런 공부를 해 나가면서 진짜로 중요한 거는 계속해서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리고 국가가 흥했다가 또 망하고 근데 우리가 지금 신라가 지금 천년의 그런 말 그대로 이제 신라가 천년의 그런 시대를 보냈다고 하면 조선왕조는 지금 500년, 600년도 안 됐었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지금 1948년에 대한민국이 탄생됐다고 하면 45년부터 이야기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100년도 되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잘 생각하셔가지고 내가 나만의 그런 부동산뿐만 아니라 그런 인사이트를 계속적으로 조금 확충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감스님들이 되실 것을 이야기 드리면서 일단 매수 타이밍을 놓쳤다고 하면 자책과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든 정부를 향한 분노가 담긴 신조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본인들이 행동하지 못하고 남 탓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집값 안정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공시키겠다. 그리고 이제 다주택자는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본인들이 그런 것들을 갖다가 따라가지 마시고 본인들이 지금 행동할 수 있는 범위 나는 서울 아파트를 갖고 싶지만 그런 능력이 안 된다고 하면 일단 경기도 수도권에서부터 내 집 마련을 시작해서 그렇게 차근차근 옮겨갈 수 있는 그런 현명한 감스님들이 또 되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 마찬가지로 포트피 지수 주식 투자를 안 해보신 분들도 이런 것들을 급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각비 내고 주식 시작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주식 공부를 갖다 해 나가겠다라고 해서 천천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 나가시면 좋을 거다. 늦은 타임이라는 게 꼭 비용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거는 내가 시간과 노력을 갖다가 들이지 않는다고 하면 돈을 들여서라도 시간과 노력을 갖다 대신해야 된다.
그리고 제 방송을 들으신 분들만이라도 꾸준하게 자기만의 그런 인사이트를 갖다가 꼭 가져가실 것을 조언 드립니다. 감사스마일 생각 그렇습니다. 제가 아침 방송을 20분 동안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께는 소중한 20분을 갖다가 좀 빼앗는 거다라고 생각이 또 들고, 그렇지만 제가 이 소중한 시간에 그래도 제가 약간의 핵심적인 이야기를 갖다가 조금 모아가지고 10분 내로 하는 것도 또 좋을 수도 있고, 그래서 10분에서 20분 사이로 또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또 해 나가도록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많은 이야기를 드렸는데 진짜 이 신라 금관을 갖다 보면서 감사스마일이 정말 2026년에 제가 그동안 가졌던 이런 고정관념을 좀 탈피할 수 있는 그런 2026년이 또 될 거라고 또 생각이 되고, 또 부디 감스님들은 내 그 현실에 머물지 마시고 내가 2026년에 계획했던 것들, 그리고 또 어떤 목표를 갖다가 향해서 꾸준하게 스텝 바이 스텝 해 나가실 것을 이야기 드리면서, 이재명 정부의 이재명 대통령님의 이런 이야기들을 갖다가 한 귀로 듣고 한 귀 흘리지 마시고, 왜 이 사람이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그 이면을 갖다가 볼 수 있는 현명한 감스님들 되시고, 저는 뭐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부디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시는 감스님들만이라도 행복하시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그런 여러가지 또 내 집 마련을 통해 가지고 또 나의 그런 삶을 갖다가 더 윤택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감스님들이 되실 것을 오늘도 기원드리고 소망드린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2월 마지막 주 또 아침 기온과 낮 기온이 지금 기온차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일교차에 유의하시고 감기 걸리지 않도록 각자 건강한 오늘 하루, 이번 한 주도 보내실 것을 조언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감스님들께 사랑과 존경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